기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손끝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 더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ICT 정리되어 엔지니어 있습니다. 2023년도 1, 2, 3학고 볼륨 48을 보겠습니다. 올해부터 ICT 엔지니어는 이제 전체적으로 보지 않고요. 중요한 거 위주로만 보고 혹시 유사 문제 있으면은 서브노트를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목차고요. 신년사부터 해서 뭐 기구가 쭉 있는데 중요한 게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년사 과기정통부 장관님이 썼고요. 우주강국 이게 좀 눈에 들어와요. 계속. 그래서 뭐 작년에도 그 위성 그런 얘기가 있어서 시험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 우주강국을 좀 키포인트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이를 위해 초격자 전략기술 확보, R&D 투자 확대, 디지털 선도국가로 K 디지털 일상화 글로벌 확산에 힘쓰겠다. 인공지능 프로젝트 뭐 등등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협회장님께서 정보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전문성 확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정보통신공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 소규모 공사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겠다. 그래서 무등록자의 공사업 표시, 광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겠다. 이제 정보통신공사법 제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겠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저희랑은 크게 뭐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탈통신 가속화에서 통신 3사에 대해서 탈통신에서 올해도 AI 플랫폼 DX 사업에 승부를 걸 것이다. 그래서 특히 세대 6G 기술 확보에 힘쓸 것이고 자율주행, UAM, 핵심 인프라 등을 얘기하고 있고요. KT와 LG 플러스 28기가 대역에 대해서 이제 투자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가수거가 이제 취소된 부분이 있었고 SK텔레콤도 건 면했지만 5월 30일까지 이전보다 이용 기간이 6개월 축소됐다.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KT 통신 인프라 안정성, SK텔레콤, AI 컴퍼니, LG U 플러스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TBWS, TV 화이트 스페이스에 대해서 유휴 주파수 활용을 통한 지하 공간에 대한 통신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TBWS 개념은 뭐 아실 것 같아서 꼭 갖고 가시고 이동형 TBWS 송신기를 이용해서 송신선 연장 사분 작업이 불필요하고 일정 간격 수신기 설치 시 터널 전 구간에 와이파이 통신이 가능하다. TBWS를 통해서 이제 무선 통신에 대한 그 주파수 자원을 재활용하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TBWS를 통해서 스마트 건설 기술 활용도 가능하고 AI CCTV와 연결된 작업자 헬멧 및 쓰러짐 감지, 출입 및 지하 공간의 작업자 위치 제공, 터널 공사, 터널 내부 공공 와이파이 경광 등 등등에 대해서 IoT 기반의 센서, 모바일 앱 서비스를 이용해서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 대폭 향상될 것이다. 해서 이런 솔루션들이 나오고 있죠. 스마트 융합 구축 안전관리 인프라 고도화 이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약자 안전관리 시스템에서 뭐 독거노인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있었죠. 센서, 화재 센서, 가스 센서 등 각종 센서와 액추에이터를 탑재하고 종단 장치에 데이터를 수신해서 네트워크 서버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감지되면은 떨어짐이라든지 가스라든지 화재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감지해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LPWA는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여기 이제 노라, 시멘텍, 시그폭스, LTEM, NB-IoT에서 이 박스는 꼭 정리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칩 스프레드 스펙트럼, 주파수 시프트 키잉, QPSK, QAM 이런 키 같은 거 갖고 하시고요. 데이터 레이트는 거의 뭐 비타기 때문에 거의 비타다 볼 수 있는데 특히 LTEM이 업다운로드가 이제 1Mbps로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채널 대역폭 정도는 어느 정도 갖고 가셔서 요거는 꼭 쓸 수 있게 정리하시고요.
LTEN과 NB-IoT는 스탠다드 라이센스 방식이고 이쪽은 언라이센스 방식이다 해서 구분해서 쓸 수 있게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로라 네트워크 경우 저전력 모드에 해당하는 클래스 A가 아닌 주기적 통신 모드인 클래스 B 또는 상시 통신이 가능한 클래스 C를 사용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해서 로라 모드에 대한 특징은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8011 무선 랜 표준 기술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고요. 8011 A, G, N, AC. 그래서 저는 B, G, A, N, AC 이렇게 갔었는데 이거 이제 순서대로 해서 다 전송 방식은 다 똑같이 OFDM 방식이고 안테나 기술은 이제 적당히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이제 11M부터 해서 미모라든지 멀티유저 미모로 가고 있고 주파수가 중요하죠. 여기서 주파수 5기가 2.4기가 11M부터 2.4기가 5기가 같이 쓰고 있고 11AC에서 다시 5기가 쓰고 있고 전송 속도랑 대역폭도에서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것도 꼭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공사비 산정 기준에 대한 이해와 선진화, 그래서 정보통신 공사에 대한 표준 품셈 관리에 대해서 표준 품셈에 대한 재개정 현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거는 품셈 구성 현황, 공통, 배관, 전송, 정보 제어 등에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품셈에 포함되어 있구나 라는 걸 갖고 가시고요. 크게 눈에 들어오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1m파 테라헤르츠보다 커버리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래서 이동통신 사업의 초기 주파수 대역의 커버리지 제한으로 해서 7에서 20기가 대역의 센티미터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의 주파수 관리 담당 기관인 FCC의 위원장이 FCC 차세대 대규모 주파수 추진 대상으로 12.7에서 13.525GHz 대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6G와 관련돼서 7에서 20기가 주파수 대역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고 60기가 이상의 테라헤르츠 대역에 초점을 맞춰서 6G 관련 초기 추측과는 달라진 모양새이다. 삼성전자도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100에서 10테라까지 테라헤르츠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으며 윈도우 리버도 이쪽 주파수 대역을 이제 건드리고 있네요. 차세대 무선 통신 성능 비교에서 LG형이라든지 스마트 시티 이쪽이 더 당연히 6G가 더 유리한 거고요. 스마트 공장에서 산업 현장의 빅데이터 기반의 설비 자동화 및 제어가 가능한 거고 디지털 헬스케어에서 원격 수술이 가능한 건데 이게 이제 다 법적으로 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는 거죠. 세대별 무선 통신 성능에서 5G, 6G에서 요 키를 이제 정리했는데요.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6칸 이상으로 해서 항상 쓸 수 있게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글을 올렸는데 핵심 내용은 특근 기술사 비율이 2007년 24%에서 2022년 이제 급감하고 있다. 기술사 아니면 특허 기술사를 안 주기 때문에 이런 거 특허 기술사에 대한 인력에 대한 지수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기술사 이외에도 특급을 줄 수 있게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 사업관리에 대해서 건설진흥법 시행령 59조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범위는 설계 전단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 구매 조달, 시공 후 단계에서 6단계로 구분된다. 이 정도 키워드는 갖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외에는 키워드가 크게 안 보여서 생략하겠습니다. 공사 비용 등에 대한 명목 정리에 대한 내용인데요. 공사 내역서 검토해서 원가 계산인데 공사 원가라 하면 공사 시공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비다. 계약 담당 공무원은 공사 원가를 하고자 할 때는 공사 원가서를 작성하고 비목 산출 근거를 해서 기초 계산서를 첨부해야 된다 해서 공사 원가에 대해서 얘기했고, 재료비는 직접 재료비와 이제 간접 재료비로 나누고 그것에 대한 세부 내용을 풀었고요. 노무비는 예전 가격 산정 기준으로 해서 제5조와 6조를 이제 준용해서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 거고요. 공사비 산출을 해서 원가 계산 방식과 표준 시장 단가 방식이 있죠. 요거를 크게 나눠서
갖고 가시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설계 변경 관련돼서 정보통신 기술자가 작성해야 하고 공문에는 설계 변경 내역 검토서, 설계 변경 도면 검토서, 설계 내역서, 변경 전후에 대한 도면이 포함되어야 되고 설계 변경을 위한 자재 산출서, 변경 수요 산출서, 군의 선로 공사에 대한 설계 변경 내역서, 정보통신 설계 변경, 공종 등등에 대해서 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해서 했는데요. 일반관리비는 그 공사가 5억 미만인 경우에는 6%, 5억에서 30억인 경우에는 5.5%, 30억 이상인 경우에는 5%. 요 정도는 같이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공사 자재 인력 산출에서 정보통신 품셈에 의거해서 인력에 대한 산출하고 인력 산출에 대한 시공 직종에서 정보통신 기술사의 노무비는 표준 품셈에 따라 계산하고 공사 관리자, 현장 사무소 직원 등에 대한 간접 인력에 대한 회계 규격의 간접 비율의 범위 내에서 계산한다. 그 다음은 중근검사 결과 처리하기위해서 예비중근검사부터 사용자 검사까지 정보통신 설비에 대한 시공 품질에 대한 검사 업무에 대한 철저해야 된다. 예비중근검사에는 계약 내역서와 공사도면, 시공 전, 중, 후 현장 사진을 준비하고 UTP 케이블 측정기, 광 케이블 측정기, 방수 수신 레벨 측정기 등등을 구비해서 이걸 갖고 이제 측정을 하는 거죠. 중근검사 업무에 대해서는 준공신고서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기타 관련 서류에 대해서 계약 상대자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 소멸한 날부터 3일까지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공사계약 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해서 14일 이내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7일 범위 이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참조하시고요. 중근검사 표시에 대한 예시가 돼서 이런 내용들, 재질 수량이 맞나, 단지함 설치 위치가 적정한가, 통신 케이블 덕트는 기술기에 적합한가, 통신용 스위치 장비는 구매에 대한 규격이 적합한가 등등에 대해서 아시는 한도 내에서만 간단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지원 검사 업무 처리 절차, 사용지원 검사 신청서 작성하고 시군구청에게 사용지원 검사에 대한 신청을 하고 사용지원 검사를 접수해서 검사부서로 신청이 이송되고 현장 검사를 하고 보안 지시하고 검사 필증을 발급받는다. 플로어 정도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계약 업무 자의적 행위 금지. 계약의 흐름도 계획이 나와 있는 거고요. 계약 서류는 물품, 용역, 공사 등 사업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 확대가 시행 중이다. 핵심 키워드는 공사 설계에 대한 설계 변경은 사유가 있어야 되고 설계 변경 사유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상호 모순이 된 점, 지질,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경우, 새로운 기술, 신공법 등등 기타 발주자의 설계 변경 요구가 있는 경우에서 제가 이거를 사기 신부로 외우고 그랬죠. 사기 신부. 사업계획의 변경, 기술기준 변경, 신기술 부적화. 그래서 사기 신부가 설계 변경에 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국내 통신 인프라 고도화 추진. 요건 또 키워드가 있죠.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단위 세대당 UTP 케이블 1회선 또는 광 케이블 특화해서 여기 또는이었죠. 근데 이게 엔드 조건으로 바뀐 거죠. 1회선과 단일 모드 광 케이블 특화. 여기도 업무용 건축물도 업무용 구역당 10m 제곱당 UTP 케이블 1회선 또는 광 케이블 2 특화인데 이것도 1회선과 UTP 케이블 1회선 및 광 케이블 특화로 해서 이게 필수 사항으로 해서 이제 개정이 된 부분 꼭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 그림 같은 거 맨홀 내부 안전사고 예방에서 맨홀 IoT 네트워크 AI 분석, 여기 맨홀 뚜껑 열리고 온도 습도 관리하고 유해가스 측정하는 거, 이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뭐 간단히 그려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